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아멘.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꼭 바르게 알아야 할 6.25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은 바로 6.25 전쟁에 대해서 다 들어보았어요. 근데 바르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보았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사, 그렇게 하려고 열국을 남겨두었는데 블레셋 5방배, 가나안 사람들, 또 히위 족속들 이렇게 남겨두어서 전쟁이 과연 가나안 전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꼭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의 이제 인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영적 투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꼭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그 하나가 바로 6.25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잘 몰라. 북한이 먼저 침범해 왔는지 또 막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말하는 남쪽이 먼저 쳤다 막 이렇게 북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비난과 비방과 거짓에 능한 자야. 그래서 늘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자꾸 말하므로 거짓을 또 좋게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평화를 말합니다. 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야. 그래서 이 사단의 사상이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에서 났나니. 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래, 마귀에게서 났어. 마귀는 본래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아주 입만 열리면 뭐하죠? 말을 하면 거짓말을. 왜?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니 그것이 거짓말이 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말을 할래 할 수가 없어. 나오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누가 말하길 입만 뻥끗하면 저건 거짓말한다고. 응? 자, 바로 그것이 그들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남북한의 정부 수립과 또한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과연 남침인가 북침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이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난 지 50년에 일어났으니까 73년 됐어요. 73주년이야 지금. 73주. 그러면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 몇 살이에요? 만 73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때 만일에 그 전쟁을 경험하며 기억하며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열 몇 살은 돼야지 기억에 남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이는 이제 90이 되었다는 거예요. 90.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죽었어. 6.25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 저는 그때 나이 3살입니다.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 6.25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그때 3살이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거는 경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부모가 고생한 거지. 자, 우린 이러한 걸 보면서 첫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목사님이 말하는 게 정말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나, 이것은 소련, 옛날에 소련, 지금은 소련이 없지요. 소련은 다 무너지고 뭐 됐죠? 러시아가 된 거예요, 러시아.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바로 러시아의 첫 번째 대통령이 엘친이라는 대통령인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엘친 대통령이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 그러니까 휴전되고 그때까지의 모든 북한과 교류했던 문서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6.25 전쟁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그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잘 교육을 시키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알 텐데, 그냥 좀만 발표하고 잘 교육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거짓말로 배웠고, 거짓말을 참말로 믿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북한의 정부 수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건국과 북한의 정부 수립을 보면, 우리나라는 잘 아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합니다. 즉,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8월 15일 날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포하게 되죠. 근데 그때 선거를 할 때에 제주도는 선거를 못합니다. 제주도는. 왜 선거를 못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특별 대표적으로 남노당, 그 일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라에서 숙청 작업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세력이 조금 축소되니까 그들이 제주도로 많이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유엔 총회에서 남북의 인구 비례로 총선을 실시한다,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련이 거부하는 거예요. 소련이 거부해서 북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남한은 이제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남한의 미군이 그럼 남한만 실시한다,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럼 실시를 다 하려고 있는데 제주도는 실시를 못합니다. 그때 제주도에 많은 남노당 출신들이 제주도에 가서 그 세력이 막강했어요. 그때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남노당의 총책이었고 위원장이었고 유격대 총사령관이야. 그 남노당 유격대의, 즉 돌격대라고 말하는 그런 총사령관인데 총선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뭐냐? 경찰서, 그때의 군인, 그러니까 그때는 국방경비대에,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 남한에 다 가서 쓸어버립니다. 거기에 군인들, 경찰들 싹 죽여. 가족들도 싹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4월 3일 날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4.3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4.3 사건.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이제 남쪽 제주도를 제외한 남쪽은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요. 약 10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8월 25일 날 북한 해주에서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려요.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에 남한 출신으로서 북한에 가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쯤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그런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던 거예요. 자, 아주 그러니까 그 사상이 그때도 얼마나 대립됐는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 혼돈돼서. 자,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정말 오늘날 우리 세대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의 사상을 추종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뭐냐, 이제 그때 이제 김달삼 아까 얘기했죠, 그 유격대 총사. 그런데 그 4.3 사태가 왜 그럼 지금 자꾸 말하면서 그거 아니야 하면요, 4.3 사태는 엄밀히 따지면 뭐죠? 그 공산주의자들, 남노당 출신들이 남한의 그 경찰서와 파출소 군인들을 먼저 살해한 사건이야, 가족들이. 근데 그걸 남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토벌해야 되죠? 토벌하기 위해서 가가지고서 막 잡아 이제 죽이고 막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럴 때 많은 남노당들도 거기서 죽었고, 그 가족들도 죽었죠. 근데 그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는 거야. 억울하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걸 갖고 지금 이제 뭐 4.3 사태가 그냥 양민을 학살했느니 막 그렇게 우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6.25 사변도 분명히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달삼이는 거기서 죽지 않고 이제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월복을 했죠. 많은 사람도 북한도 도망갔죠. 그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김달삼이가 이렇게 말해. 그 제주 4.3 사태 보고서, 그게 다른 이름은 인민돌격대 투쟁 보고서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해. 남한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자기네는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도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다 많은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실제로 많죠. 그죠? 그때 또 김일성이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남한은 정부가 아니라 한 지역에 불과하다. 평화가 아닌 무력 통일을 하여야 한다. 무력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또 박헌영이, 다른 사람 있지만 이제 남한 대표로 간 남노당 대표 박헌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인민군이 38선 아래로 내려오면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켜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만 점령해서 내려오면 남한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나서 통일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가 수상이 되고, 이제 수도는 서울로 정하는 거야. 임시수도 평양. 그러니까 그들은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이때 딱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가 수상이 되고 북한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북한의 무력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과 6.25를 살펴봅니다. 자, 북한은 1948년 2월 8일 날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창설되는 거예요. 인민군 창설이 1948년 2월 8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아까도 했지만 무력 통일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1948년 11월 14일 날 북한이 도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8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투닥거리고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48년 12월 25일 날은 소련이 철수합니다. 소련이 철수한 이유는 미군도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철수하면서 미군도 철수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소련이 위장 평화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철수하고 바로 북한 대표단을 부릅니다. 북한 군사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불러서 초청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중공이죠. 그때 중공에 있는 조선인들을 입국시켜 인민군에 증편하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다 많이 불러들여서 인민군에다가 편입시켜서 증편하라. 이렇게 스탈린이 말하고, 그 다음에 전차를 500여 대를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이 됩니다. 49년 되었을 때에 전쟁 무기와 연료 이런 것들을 그냥 엄청나게 북한 항구로 수송하게 되죠. 그리고 소련에 살고 있던 또 조선인들이 있어요. 소련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 5,000명을 북한 인민군에게 편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소련은 철수하자마자 계속적으로 북한을 전쟁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남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1948년 봄에. 자, 그런데 스탈린이 첫 번에 거절해. 왜 거절한 이유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스탈린이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북한군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전에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정찰기 20대를 북한 공군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25 직전까지 그 당시에 최신의 전투기를 211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났을 때 북한에 전투기가 몇 대 있었냐면 200여 대의 전투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어. 자, 그러니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그때 미군은 뭐 했냐? 남한은 무장하면 안 된다. 무장보다 더 빨리 시급한 것은 경제 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무기를 안 줬어요. 무기도 안 주고. 무장을 그냥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총들 갖고 무장된 상태야. 자, 그러니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1949년 4월 달이 되어서 바로 북한 대표와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그때는 아직 장개석하고 싸울 때야. 장개석하고 중국에서도 막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중국과 그때는 중공이죠. 와 북한이 회의를 해가지고 중국군의 2개 사단이 북한군에 편입을 시켜. 그러니까 자기네도 전쟁하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뭡니까? 북한군을 도운 거야. 2개 사단이니까 아마 1개 사단에 4, 5천 명쯤 된다고 치면 한 10,000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6.25 전까지 1950년 5월까지 중공군이 약 5만 명이 북한군에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 맨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도 중공군 실제 전투를 임했던 중공군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소련에서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니까 1949년 6월 29일 날 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자꾸
우리 왔는데 너네 왜 안 가냐?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막 이런 말로는 좋은 말 같지만 실제는 다 거기에 감추어진 전쟁 준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49년 7월에 북한은 전 인민을 동원할 수 있는 전시체제를 통해서 만 14세부터 40세까지의 27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49년 8월 4일에 웅진반도에 큰 대규모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군도 이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해보는 거야. 웅진반도는 어디냐면 지금은 북한 땅이야. 옛날에는 38선 아래, 옛날엔 개성도 뭐죠? 38선 경계 아래에 있었어요. 개성이 바로 남한 땅이었지, 38선. 근데 그 38선 아래 바로 왼쪽 서해바다 쪽에 붙어 있는 데가 옹진반도예요. 옹진반도. 옹진반도에서 대규모 도발해서 우리의 국방경비대와 엄청나게 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지, 약성. 첫 번에 많이 밀렸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빼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때부터 뭐냐, 몸으로 막는 거야, 몸으로. 하여튼 그런 엄청난 대규모 도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에 또 그때도 뭐죠?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하고 막 전쟁할 때야. 근데 1949년에 이제 장개석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1일 날 모택동을 위주로 해서 이제 중화민국, 그때 중화민국이었어. 근데 인민중화민국, 즉 공산당이 이끄는 그런 인민중화민국이 성립이 됩니다. 정부 수립이 딱 돼서 선포하고 장개석은 다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통일됐어요. 중국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택동은 어떨까요? 이제 충분히 자기 안에 내전이 이제 끝났으니까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스탈린이 딱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1950년 2월 9일 날 스탈린의 태도가 변하는, 그때까지 뭐죠? 아직 기다려. 이렇게 하다가 전쟁 승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950년 2월 9일 스탈린이 전쟁해도 좋아 하는 군사작전 승인을 내게 되는데, 자, 그때부터 북한은 어떠냐면, 야, 남한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웅진반도에서 만든 아직까지 투닥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빌미 삼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완전히 합니다. 38선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5km 후방으로 이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 미리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김일성이와 박헌영이가 소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스탈린이 전쟁하는 작전 명령을 1단계, 2단계, 3단계 작전 명령을 내려. 이제 구체적으로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큰 전쟁의 경험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 1단계, 38선 부근에 온 공격부대를 배치하라. 1단계. 2단계는 남한 측에다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라.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걸으니까 어떻게 될까? 수용 못하지. 그거를 핑계 삼아. 그거를 거부하면 지금 옹진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 남한의 어떤 핑계를 삼아서 공격하라. 이게 2단계야. 그러니까 뭘 만든 거야? 공격의 정당성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야. 자, 3단계.
신속히 전면전을 벌려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3단계의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작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1950년 5월 13일에는 또 김일성이가 박헌영이가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서 모태똥을 만나서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모태이가 알았어. 만일 우리가 전쟁하면 미국이 개입하면 내가 개입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개입하면 군대를 보낸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김일성이가 이제 신났지, 그죠? 소련의 허락을 받아. 중국에서 지원해준다. 자, 이제 1950년 5월 달에 그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렇게 말해요. 1950년 6월 7일 날 김일성이가 또다시 뭐냐? 평화를 내세웁니다. 김일성이가 평화 통일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하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 8월 달에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지금 전쟁 준비 완전히 하고 있으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연막 전술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에는 완전 전쟁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뭐냐? 비방과 모략과 거짓에 정말 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거짓에 능한 자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한다 그 말이야. 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겉으로는 결과적으로 평화를 외치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먼저 대통령이 뭐 했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사람들 생각할 때 정말 더욱 잘 사는 사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은 거야. 그렇죠? 왜? 유혹의 말이야.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주 나쁜 나라, 응? 북한을 닮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그였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바로 오늘이었어.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정말 38선의 탱크를 앞세워서 쫙 침범해서 딱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야.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오는 거야. 응? 38선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일 걸렸어. 3일 딱 걸리고서 서울이 함락됩니다. 다 파죽. 근데 온 다음에 3일 동안 머물러.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내려가냐? 박헌영이가 얘기한 대로 이제 폭동 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3일을 기다렸는데 폭동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침범하고. 그때 만일에 3일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낙동강도 무너집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부산까지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산까지 가면 제주도는 그냥 그냥 자기네 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3일 동안 머무는 그것도 정말 우연이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25 전쟁은 뭐지요? 아주 북한이 철저히 소련과 중국의 지시를 받아서 공산화하기 위한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린 바로 이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해서 바로 완전히 공산화하기 위한
소련의 작전이었고 공산주의의 어떠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알고 우린 바로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는 자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동족 상잔의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강하여지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전쟁, 이제 다음에도 또 한 번 하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요.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린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말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6.25 전쟁은 정말로 분명히 바로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공산화를 위한 바로 소련과 중공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한 이루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더욱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준비하는 자가 되고 정말 그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힘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